여러분, 오늘 월요일 저녁입니다. 조용하군요. 주말에 뜨거웠던 태극기 시위의 열기가, 저는 뭐 사실은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회사가 서소문에 있으니까요,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사시는 오랫동안 뵙지 못한 그 이종 형님이 난데없이 전화가 오셨어요. 야, 규재야, 나 여기 대한문 앞에, 시청 앞에 있는데 태극기 집회를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지방에서. 그래서 올라온 김에 좀 만나고 가자, 그렇게 연락이 오셔서 이제 플라자 호텔에 가서 이제 만나고, 제가 불쌍한 게 플라자 호텔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너무 나다니는 것을 사실 좀 가리느라고 모자를 깊숙하게 쓰고 있다가 실내 들어가면서 모자를 무심결에 벗었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야, 정규재 왔다 해서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와 사진도 찍고 또 저녁 먹으러 가니까 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해서 과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말은 환대입니다만은 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언론들이 또 호시침침 호시탐탐 정규재 좀 어떻게 해코지 할 거 없나 하고 이제 노려보는 중이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칼럼은 우울증적 자기 비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요즘 우리나라 특히나 언론 보도 또는 대학 교수들의 강단의 어떤 논리 또 정치 이런 것을 보면 마치 사춘기에 아주 우울증적 취향에 사로잡힌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는 그런 어떤 정신적 혼란이나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기 비하적이고 자기 최면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빠, 우리 사회는 아주 더러운 사회야, 지옥으로 가고 있어, 우리 사회는 정말 아주 더러워서 도저히 천국이라고 할 수 없어, 나의 모든 불행의 원천은 우리 사회야,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절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서 정말 이게 위태위태하다. 사회 전체가 마치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에 이렇게 바다 위에서 좌우로 심하게 이렇게 흔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느낄 정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칼럼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을 비난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한다. 안철수의 청춘 콘서트에 이어 장하성 교수의 소위 분노하라 따위의 책들도 청년들에게 종말을 선포한다. 지금 우리는 지옥의 일부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한다. 사실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싸구려 강단이 그렇고 언론과 정치는 아예 저주의 초콜릿 공장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이 초콜릿 공장이라는 표현은 아마 여러분 초콜릿 공장이라고 하는 동화를 아실 겁니다. 이 노예들을 가두어 놓고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내죠, 공장을. 언론은 하루라도 사회를 동요시키지 못하면 스스로 불안해 어쩔 줄 모른다. 광우병에서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위험한 신경병적 줄타기를
해오던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것이 최근의 사태다. 거대한 신경병적 사회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의 세월호처럼 기우뚱거린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가난은 대물림되며 노력해봤자 개선되지 않는다. 사회는 썩어있고 기업 경영은 부패의 동의어이며 지금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 부동산은 다락같이 오르기만 할 뿐이어서 마이홈은 꿈에서나 가능하며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넘쳐 흐른다. 드디어 독재가 횡행하고 민주주의는 사라졌으며 서민은 기득권의 피지배층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자본주의 생존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며 잘해봤자 골목길 상권에서는 비명소리만 요란하게 터져나온다. 인생은 알바요. 인생은 오로지 비정규직으로 떠돈다. 그렇다. 인생은 H18이다.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사회에 지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가난은 대물림되며 노력해봤자 개선되지 않는다. 사회는 썩어있고 기업 경영은 부패의 동의어이며 지금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 부동산은 다락같이 오르기만 할 뿐이어서 마이홈은 꿈에서나 가능하며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넘쳐 흐른다. 독재가 횡행하고 민주주의는 사라졌으며 민중은 기득권의 피지배층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자본주의 생존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며 잘해봤자 골목길 상권에서는 비명소리만 요란하게 터져나온다. 인생은 알바요. 인생은 오로지 일자리는 알바요. 인생은 오로지 비정규직으로 떠돈다. 그렇다. 인생은 H18이다. 이 같은 우울증적 자기악단은 일종의 한국인의 시대정신이다.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은 잘 알려진 얘기지만 정치 경제에 대한 거의 모든 담론을 지배에 관통하는 것은 바로 우울증적 자기 비하다. 언론 보도들은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객관적 수치는 배제한 채 하류층이 늘어났을 것,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주관적 비관론 수치만 확대 보도한다. 부패지수 같은 것도 그렇다. 우리 사회는 부패했을 것이라는 압도적 응답 53.7%는 그럼 당신이 직접 뇌물을 준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독일 연극과 거의 같은 100명당 불과 3명 수준이라는 수치로 바로 떨어지고 만다. 제가 여러분들께 교통경찰관한테 뇌물 준 적이 있느냐 들켰을 때 교통신호 위반 10,000원이라도 끼워서 준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 굉장히 깨끗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이번에 최순실이 문제가 된 바로 그 문화계하고 스포츠계 이런 데예요. 제일 깨끗한 데는 어디냐? 기업 경영하는 데입니다. 제일 깨끗합니다. 기업 경영하는데 지난번에 검찰이 롯데를 그렇게 털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잡혀간 사람.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제일 더러운 데 고공무원들이에요. 제일 더러운 데가. 문화부, 문화계, 스포츠계 이런 데. 돈 안 버는데 이런 데가 부패하고 썩어 있죠. 우리나라 돈 버는데 다 깨끗해요. 빈부양극화의 가장 대표적 지수인 지니계수는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8년 0.3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세대 전만 해도 30년이나 걸리던 내 집 장만은 지금은 12년 정도로 줄었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 왜?
강남에 타워 팰리스 가지고 내가 집을 몇 년 걸리면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하거든요. 평균적인 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집을 계산하는 건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라고 하는 지수가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젊은 애들은 몇 년이면 은행 빚 조금 내서 자기 집 사요. 그러니까 은행 빚 안 내더라도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이 자기 소득으로, 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횟수가 12년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뭐 타워팰리스 이거는 뭐 영원히 걸리죠. 대한민국에서 왜 새파랗게 젊은 애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살아야 됩니까? 욕망은 그렇게 자라난다. 지옥으로 달리고 있고 불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안심한다. 아랫단 전체 근로자 중에서 맨 바닥에 고용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체 임금 편차가 확대됩니다. 이를 하위 근로자의 상대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장하성의 소위 분노다. 하층민이 줄어들면 당연히 계천의 용도 줄어든다. 계천의 용이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 개탄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보들은 이를 개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갤럽의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인은 143개 국가 중에서 118위 118 불행하다는 사실이 확인까지 되었으니 크게 보도된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반응에 대한 실로 얄팍한 조사일 뿐이다. 수명이나 교육, 복지 등으로 객관적 행복을 평가하면 한국은 삶의 질이 187개국 중 15위로 껑충 뛰어오른다. 주관적으로는 지옥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연옥의 어디쯤을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천국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지옥인 것은 아니다. 그럭저럭 우리는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우울하다. 중장기적 사회 구조도 악화일로이지만 최근에는 단기적인 경기 흐름까지 감각적이며 주관적인 비관론에 젖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부정적 감정 성향이라고도 부른다. 온갖 종류의 비즈니스 서베이 중에서 기준수인 100을 넘기는 지표도 거의 없다. 대부분 주관적 평가 지표들은 아예 마이너스 영역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많은 언론 보도가 4분기 제로 성장이라며 공포장사를 떠벌렸다. 그러나 결과는 플러스 0.4%의 착실한 성장이었다. 최근 얼마 전입니다. 아무도 바로잡지 않았다. 그렇게 언론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언론이 만들어낸 거대한 산처럼 만들어낸 이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이 거대한 거짓말의 산 뿐만 아닙니다. 언론과 정치와 대학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종류의 종말론을 집단적으로 생산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만 듣고 있다 보면 이건 우울증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지옥이다. 빈부격차는 날로 커지고 가난은 대물림되며 노력해봤자 개선되지 않고 사회는 썩어있고 기업경영은 부패의 동의하며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부동산은 다락같이 오르고 마이홈은 꿈에서나 가능하고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늘고 있고 독재가 횡행하고 민주주의는 없고 민중은 기득권의 피지배청이고 이 지배청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잖아요. 자본주의 생존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나요? 아닙니다. 골목길 상권에서는 비명소리만 요란하게 터져나온다. 그렇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그렇게 경영되고 있죠. 그러나 그게 다인가? 아닙니다. 요즘은 취직이 안 돼서
몇 군데 취직시험 치다가 피곤하면 해외여행 간다는 시대입니다. 물론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런 터무니없는 비관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세계를 언론들이 묘사하는 세계를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썩은 사회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만 달러 겨우 넘어서 3만 달러에 가까이 겨우 근접하는 이런 나라에 살면서 대개 5만 달러, 7만 달러 국가의 여행들을 다니고 오죠. 그리고 갔다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저주합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좋은 사회가 아니냐? 당연히죠. 아직 그 단계까지 성장을 못했으니까. 그 단계로 빨리 우리 사회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붓죠.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대면 안 될 것도 그렇게 됩니다. 자기 충족적 self-fulfilling 예언이라고 하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삶과 세계관을 유지하기라는 것은 꽤 용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